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낀 최근이 아니었나.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도 있지만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금값이 오르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값이 오르는 게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미국의 경제가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아가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혹자는 이 마가가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이 4개의 빅테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국 내의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안녕하세요. 골드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월간 골드리포트의 일일 진행자 이민영 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요, 한 달간의 금시세 흐름과 주요 국제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12월의 금시세 미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월간 골드리포트 오늘도 금남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최근에 종로에 출장 가셨던 브이로그 잘 봤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겁던데요. 사실은 네. 종로는 제가 25년을 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갔을 정도로 종로는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종로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가요? 원래 종로는 과거부터 상거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흔히 아시던 이제 김도한 야인시대 보면 종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종로에 이제 귀금속 골목이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많은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종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귀금속 도매업을 할 때 많은 공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종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네. 지금도 그러면 그때랑 같은가요, 분위기는? 과거에는 7시까지 바빴어요. 어... 도매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막 됐는데, 최근에 종로를 가보면 한 5시쯤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루의 업무가 다 마감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제 국내 귀금속 시장은 금값과는 상반되게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또 출장을 갈 때마다 조금 느끼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월에 금시세 흐름은 어땠나요? 지난 10월 달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금에 다 한번 관심을 가졌던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이 10월 17일인데 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날을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때 신고점보다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11월에 금 가격의 전체적인 동향은 행보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정말 빠르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숨고르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보와 조정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조정 없이 막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패닉 바잉,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공포심 때문에 금을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 지난 10월 달보다는 금에 투자하는 전체적인 금액도 좀 줄어들었는 것 같고, 저희 지점에서도 너무 바빴던 10월을 보내다 보니까 고객님에게 주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업무 처리하기에 바쁘게 11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을 살라고 저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계획 중에 있었는데, 2025년 마지막 달이니까 네. 다가오는 12월의 미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한 해는 2번의 금값 파동, 2월 달에 있었던 파동, 그리고 9월, 10월에 이어졌던 2번의 금 파동이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금의 랠리였거든요. 1년간의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쭉 지켜보고 고객님들과 호흡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금을 장신구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장신구라는 그런 개념은 좀 사라진 것 같고, 투자용 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앞으로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2030
30년까지 금 가격이 온수당 8,1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해외 투자 기관의 전망도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도 금 매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서방 국가들도 캄보디아, 폴란드, 인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집중적으로 금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당분간은 금값이 랠리를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2월 10일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숏텀으로 아마 금 가격이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 연준의 금리가 또 0.25% 인하가 되게 된다면 금에는 아마 반드시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 건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낀 최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도 있지만,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금값이 오르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값이 오르는 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미국의 경제가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아가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혹자는 이 마가가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이 4개의 빅테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게 마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국 내의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2026년 1월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의 판결들이 금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2월에도 금값이 지금처럼 횡보를 한다면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까요? 금 가격은 12월 달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업계인들끼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의 금 시세를 감히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의 금 시세는 신의 영역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월에 금값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월 달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의 여부에 따라 고용의 지수나 실업 지수에 따라서 금값이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는 긴 관점으로 더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횡보할 때는 조금 담아두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금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금값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월에 금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횡보하고 있는 11월의 금 시세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흐름을 관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이 말대로 금값이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골드리포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든 금에 대한 정보 무물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댓글 닉네임 배삼이님의 질문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면 10% 부가세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고, 세금을 안 주고 사는 게 결국에는 탈세, 불법적인 거래, 음성화된 거래잖아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보유세를 매기겠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입법안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 금투세를 매길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해서 금투세를 폐지를 했거든요.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 주식이나 채권 이런 곳에서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금투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금 ETF라든지 KRX 금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장하는 답변은 아니고,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한국금거래소의 제품을 위탁거래 상품, 중매거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회사의 골드바를 구매하겠다라는 니즈가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이 한국금거래소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배삼이님께도 유익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댓글은 닉네임 김신혜 과장님의 질문입니다. 10돈 기준으로 골드바를 살지 아니면 그냥 팔찌를 사서 실물로 사용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세공비가 있긴 하지만 그냥 구석에 박혀서 시간을 지나는 것보다 사용을 하면서 5년, 10년 지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댓글도 제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골드바 투자는 내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골드바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금고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착용하는 형태의 금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착용하는 형태의 금 투자는 제작 비용을 고객님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금에 댐이 들어가게 되면 금의 순도가 자연스럽게 좀 저하가 되거든요. 골드바는 기본적으로 순도가 99.99%, 일명 흔히 얘기하는 포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품 같은 경우는 포나인이 없습니다. 99.9% 또는 99.5%의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되팔 때 골드바보다 감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몸에 금을 지니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착용하는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순금 제품을 구매해서 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신혜 과장님께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영상에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유익한 댓글을 모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한 달간의 금에 관한 이슈, 다가오는 12월의 미래 전망까지 함께 전달해드렸고요. 저희 골드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표님, 한국금거래소 경산점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경산점이 조금 좁은 감도 있고 전문화된 상담을 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바로 옆에 빈 상가가 있어서 그곳을 유튜브 촬영도 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혼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독자 1만 명 달성과 함께 매장 확장까지 점점 발전하는 모습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월간 골드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